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2월 13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국제약품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잠을 좀 못 잤더니 발음도 꼬이고 참 눈도 아프고 참 죽겠네요. 잠은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자, 화면 보실게요. 첫 번째 방송에서 언급됐던 이 버킷스튜디오처럼 국제약품도 일단은 어제 상가 갔고 그 흐름이 오늘까지도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자, 이게 증시도 항상 유행입니다. 테마가 전 유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킷스튜디오는 어저께 상가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어찌 보면 아바타로 인한 어떤 테마가 일정 부분 이제 식는 거죠. 그런데 이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중국에 이제 방역 완화를 하게 되면서 코로나 확진자 증가, 이런 모멘텀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제 어제까지 이 컨텐츠 관련주,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뭡니까, 이 코로나 관련주들 또 제약주들 이 바톤을 좀 일시적으로 또 이어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유행 그 테마의 어떤 흐름이 순환매 관점에서 이제 컨텐츠에서 코로나 쪽으로 오다 보니까 국제약품은 오늘도 급등이 나오고 버킷스튜디오는 조정이 나오고, 이런 상반된 흐름이 그런 부분들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그 중국이 방역 완화로서 10가지 조치를 했는데, 뭐 베이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도시들에 대해서 이제 PCR 검사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 간 이제 도착지에 대한 PCR 검사도 해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방역을 해야 되겠죠. 스스로 방역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가 7월 달에 코로나 재유행 방역을 완화를 하게 되면서 7월 달에 코로나 재유행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뭐 타이레놀이란지 뭐 감기약이란지 뭐 부종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지금 중국도 똑같습니다. 뭐 하루에 500만 명씩 뭐 확진자가 나온다 그러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뭐라 해야 됩니까? 그 상비약의 어떤 품귀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 바이오 제약 섹터, 특히나 또 감기약이란지 이런 상비약, 그러니까 해열제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약품도 그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수술하고 난 뒤에, 저는 이게 팔에 골절 때문에 수술했었는데 이 골절 부위에 염증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처방을 하거든요. 근데 이 국제약품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그 중국 보건당국의 이 일치성, 이 항생제 제품에 대해서 보건당국에 대해서 일치성 통과 이력이 있다 보니까 강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약품, 그리고 어제는 영진제약은 근데 11월 30일부터 이미 강세였죠. 영진약품은 11월 30일부터 이미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강세를 한번 보이고 조정을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 거래량 씌워주면서 상승이 나오는데, 제가 어제 머니투데이 방송 나가서 영진약품을 추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상가에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약품을 보는 게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일정 부분 상승이 진행됐고, 이 예전에 7월달 같은 경우도 7월달 한 달 동안 뭐 그때 당시에 뭐 코로나 이 감기약 관련주들이, 특히나 대원제약이 그때 상당히 좀 잘 갔거든요. 차트 한번 볼게요. 대원제약이 그때 잘 갔어요. 콜대원이라는 감기약, 저는 그 감기약 별로더라고요. 코로나 걸리니까 그 감기약 처방을 해주던데, 요 부분 7월달 내는 아니고 7월 한 2주 정도, 1주일 정도? 2주 정도? 이런 흐름이 있었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대원제약을 예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당시 어쨌든 단기적인 테마가 형성이 좀 됐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 뭐 중국 관련돼서 계속 관련된 테마들이 강세죠. 그래서 중국 관련해서
테마들이 전반적으로 강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달 우리나라의 어떤 코로나 재유행 그때 당시에 이 대원 제약의 흐름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단기 흐름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영진약품을 보는 것보다는 국제약품을 보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항생제란지 그리고 감기약이란지 이런 제약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면역증간제, 그러니까 고려제약도 어제 강세였거든요. 고려제약 어제 강세였는데 오늘 그 흐름이 좀 이어가고 있죠. 고려제약. 요것도 고려제약 같은 경우는 어떤 모멘텀이 있냐면은 이게 지금 고려제약이 면역증강제 이제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면역증강제 제품을 현재 이뮤 골든 머신기 뭐시 약인데 하여튼 면역증강제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원제약도 또 어제 강세였을걸요? 그죠? 대원제약도 강세였고 오늘 또 강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바이오 제약 그 코로나 관련된 테마가 이게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테마 같은 경우도 상에 보게 되면은 다 제약업체입니다. 제약업체, 화일약품. 메가이 CS 같은 경우도 아마 강세, 어제까지 강세인데 오늘은 차트를 못 봤는데 메가이 CS도 이틀 동안 강세였죠. 그래서 이 코로나의 테마가 순환매 관점에서 단기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고려제약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국제약품처럼 이미 놓쳤다라면은 추격 매수는 하지 마세요. 추격 매수 했다가 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뭐 따라잡아야 되겠지만 뭐 지금 보여드리는 국제약품이라든지 뭐 영신약품 이런 것들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는 말씀드리고, 최근에 어쨌든 순환매, 테마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순환매에 대한 어떤 대비를 좀 하자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